안녕하세요. 시골댁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운, 제가 익힌 관공서 공무원들과의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곳에 살고 계신가요? 저처럼 이렇게 살짝만 시골 쪽으로 들어와도 관공서에 가보시면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우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고, 허가 등등의 민원사항을 위해서 상담을 시작하는데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댁에 돌아가 계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저는 몇 번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찾아와서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돌아가 계셔라, 연락드리겠다. 이들은 이 문장을 무슨 뜻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상식적으로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죠. 뭔가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 좀 더 알아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말 그대로 얌전히 집에 가서 연락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연락 오지 않습니다. 혹시 많이 바빴을까 해서 다음 날도 연락하고 보채지 않고 기다려 봅니다. 연락 없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잊어버린 경우일까요? 네, 그냥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유요? 글쎄요. 그들만이 정확히 알겠죠. 이때 민원인이 가져온 일이 복잡한 일일 때 더욱더 이런 대답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일로 관공서에 들른 두 번째 같은 말. 댁에 돌아가 계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때 제가 느낀 바로는 이 담당자가 제 민원을 처리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더군요. 중간에 제가 몇 번씩 찾아가고 전화하며 일을 챙겼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일은 사실 기본적인 기간보다 상당히 늦어졌었습니다. 앞선 경우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이죠. 세 번째 있었죠. 담당자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군요. 참고로 이 담당자는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신고, 허가 등등을 득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그런데 상담 몇 분 만에 이러저러해서 어렵겠습니다. 또 있죠. 불가능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결론이 이미 났으니까요. 들었으니까요. 안 된다. 담당자가 안 된다니까 지금까지 준비해온 일을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안 되는 일 없습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풀어야 합니다. 전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지 않죠. 신고 허가가 어렵다면 무엇 때문에 어렵게 보는 건지,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아보고 되도록 맞추어야 하죠. 이제 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한번 얼핏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먼저 대지에 가설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 자료를 모았죠. 살펴보니 복잡합디다. 그래서 잔머리도 한 번쯤 굴려봅니다. 대지지만 자그마하게 농막 수준의 뭔가를 놓는 거 안 될까? 네, 물어봐야죠. 관공서 들어갑니다. 먼저 대지에 농막 놓는 거 물어봅니다. 농지가 아닌 대지에는 불가하다. 법이 그렇다. 네, 받아들여야죠. 농막 포기. 이번에는 거꾸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저는 대지 위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답이 똑같습니다. 안 된다. 대지에는 집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제 얼굴색이 한번 바뀝니다. 분명히 법에는 대지에 집을 짓지 않는 경우 여러 가지로 그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알려주지 않고 기본 설명도 없이 불가하다라는 답변만을 고집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듣고 풀이 죽습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대지에 이렇게 저렇게 가능한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어째서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적용법이 다르다. 안 된다. 동생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네. 대지에는 집만 지으라네. 네, 건축설계 사무실에 설계도를 받아서 진행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집을 지을 때의 방법이죠.
당장 집을 지을 생각이 없는데 저는 몇백씩 비용이 지출되는 설계 사무실을 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대로 진행을 고집합니다. 세 번째 찾아갈 때는 동생과 함께 갑니다. 법 몇 조, 몇 항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이번에는 동생이 나서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기한 것, 이 담당자 저를 마치 처음 보는 듯이 대합니다. 분명히 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씩이나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가 바뀌자 태도도 말도 바뀌어집니다. 아, 그런 일을 하시려는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이 사안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고 가능한지 아닌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말합니다. 저희도 그럼 돌아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연락 주시면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전혀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서 가능한지 아닌지라는 문구가 또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돌아 나오며 동생에게 한마디 합니다. 아니, 너는 당연히 대지에 가능하다는 거 알면서 왜 그 말은 안 해? 또 안 된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자 동생이 느긋하게 말합니다. 누나야, 담당자가 그랬잖아.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안이 처음이다. 그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알지? 담당자가 바뀌어서 아직 기본적인 일처리가 미숙하거나 숙지가 안 된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처음 맞는 사안이라면 자신조차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 그들도 법조항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해석할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겠어? 생각해봐봐, 누나야.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법 내밀면서 니들은 이것도 모르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하고 들이밀면 어떻게 되겠어? 네, 동생은 시간을 좀 갖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려다 온 김에 다시 들어가서 정화조 관련 부서를 찾아갑니다. 동생이 이것저것 궁금한 사항을 물으니 허허, 책상 옆에 비스듬히 선 젊은 여직원이 웃으면서 이러저러한 잡담을 옆 직원과 하다가 하는 말. 인터넷 접속하셔서 관련 자료, 서식 내려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어라? 이상하죠? 직접 민원인이 왔으면 관련 서식을 한 장 내주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가 맞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동생이 서식이 여기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자료를 내려받아서 작성해서 가져오랍니다. 허허. 인터넷이 서투른 사람은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이쯤이면 분명 동생이 한마디 할 듯도 한데 씁쓸하게 돌아섭니다. 그래서 제가 빙글거리며 던졌죠. 왜 그냥 가? 우리 직원이었으면 분명 난리가 났을 건데. 그러자 동생이 말합니다. 임산부네 누나야. 바쁜 거 아니니까 다음에 올 때 확인하지 뭐. 여직원이 이뻐서 봐준 거 아니고? 돌아오는 길에 동생은 제가 걱정이 되는지 관공서 일 볼 때의 팁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번 찾아가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상담하고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면 두 번째 또다시 자료를 보완하고 좀 더 알아보고 공부하고 또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해도 모자라면 세 번째 또 찾아갔고, 이때 민원인이 솔직하고 인간적으로 담당자를 대해야 하며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나도 공부를 좀 더 하고 알아보고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일이 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신고 허가 등등을 받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재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좀 더 세세히 알려주게 되고, 우리는 그 사항에 맞춰서 자료를 수정, 보완할 것이 있으면 다시 맞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은 그들이 민원인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나는 내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또 다른 서류이든 공사 현장 정리이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느껴지는 서로 간의 존중이든 말이죠. 사실 웬만한 도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친절도, 일처리 능력 등의 시스템은 이미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 보기 아주 편리하죠. 허나 작은 지역으로 갈수록 관공서는 그 지역의 특색, 색깔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곳도 관공서 아무런 불편함 없었습니다. 원하는 것, 궁금한 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친절히 알려주죠. 본인이 모르는 경우 옆 사람에게 물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때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이거나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메모지에 일일이 적어주시기도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시고요. 그 준비가 되시면 어느 과로 찾아가서 제출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멋진 서비스를 받고 살았는데 참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때 집에서 뒹굴거리다가 반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고 가기도 하는데 또각또각 소리내면서 뾰족구도 신고 정장 입고 나타나서 일 보시는 전문 여성분들과 별반 차등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도시에서 관공서를 드나들면 이렇게 저렇게 조금은 허술하게 보는 경우도 있죠. 제가 좀 허술하게, 많이 허술하게 몸빼 차림으로 많이 다닙니다. 물론 작은 도시의 공무원들도 친절도가 높은 곳은 상당히 높습니다. 업무 능력 또한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공무원 개인차가 있기도 한 듯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관공서를 찾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원하는 것을 빨리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큰 소리 내봐야 좋을 것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원인인 내가 존중받으며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민원 공무원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